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황도 12궁에 대한 시연을 맡은 물리천문학과 21학번 정채은이라고 합니다. 별자리를 설명하기 전에 앞서 황도 12궁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황도란 태양이 움직이는 길을 뜻해요. 그리고 황도 12궁은 그 태양이 움직이는 길에 위치한 12개의 별자리를 뜻합니다. 먼저 황도 12궁 중 제1궁인 양자리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리에 있는 별들은 긴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리는 황도 별자리로 잘 알려져 있지만 작고 어두워서 지나치기 쉬운 별자리랍니다. 그럼 양자리를 찾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양자리를 찾아보기 앞서 가을철 대사각형을 찾아야 하는데요. 가을의 별자리는 다른 계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밝은 별이 없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찾기 어려워요. 하지만 가을밤이 깊어가면 하늘 한가운데에 밝은 별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사각형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각형은 페가수스의 몸통 부분으로 가을철 대사각형이라고 불려요. 대사각형과 이어져 있는 안드로메다 자리의 가장 밝은 별 알페라츠와 대사각형의 옆에 있는 페가수스 자리에서 세 번째로 밝은 별 알게니브를 이었을 때 이 선에서 동쪽으로 이등변 삼각형을 이루는 곳에 양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 하말이 있어요. 여기 나머지 3개의 별이 보이시나요? 이 총 4개의 별이 양자리를 이룬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찾은 별 알파별 하말이 양의 머리이고 이 별은 보테이므로 양의 꼬리랍니다. 양의 모양이 상상이 가시나요? 그렇게 페가수스가 서쪽으로 방향을 틀 즈음 동쪽 하늘엔 조각 구름처럼 보이는 플레아데스 성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성단을 따라 붉은 알파별 알데바란을 중심으로 히아데스 성단이 떠오릅니다. 그 뒤를 따라 V자꼴의 황소자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황소자리에는 맨눈으로 볼 수 있는 히아데스 상계성단이 있어요. 히아데스 성단을 망원경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별들을 볼 수 있답니다. 보시면 별들이 마치 황소자리 축소판처럼 V자 모양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신기한 사실은 히아데스 성단 통째로 남동쪽 오리온 자리 방향으로 초속 수십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쌍둥이 자리를 볼 건데요. 쌍둥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 모양이 아래로 어깨 동무하듯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쌍둥이 자리가 하늘 꼭대기에 오르면 생각보다 찾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쌍둥이 자리를 찾는 길잡이 별자리는 겨울철에 찾기 쉬운 오리온 자리입니다. 오리온 자리의 베텔게우스와 작은 개자리의 프로키온을 이어 북서쪽 방향으로 직각 이등변 삼각형꼴을 만들면 쌍둥이 자리에 폴룩스가 있습니다. 여기 어깨 동무하고 있는 쌍둥이가 보이시나요? 쌍둥이 자리는 천왕성과 명왕성이 발견된 곳이기도 해요. 처음 천왕성이 발견된 당시 태양계의 가장 외곽의 행성은 토성이었어요. 천왕성의 발견으로 태양계 크기가 2배로 늘어났답니다. 개자리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별자리로 황도 12성자 중에서는 가장 어두운 별자리로 알려져 있어요. 개자리의 중앙에는 프레세페라는 성단이 있는데요. 육안으로는 뿌옇게 퍼져 있는 얼룩으로밖에 안 보여서 옛날에는 구름으로 불리기도 했답니다. 기원전 그리스에서는 인간의 영혼이 천상을 왕래하기 위한 통로로 봤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단인 것을 발견한 사람은 망원경을 처음으로 천체 관측에 이용했던 갈릴레오라고 해요. 다음으로 사자자리인데요. 사자자리의 가장 큰 특징은 좌우가 바뀐 물음표입니다. 이제 사자의 엉덩이를 찾아볼까요? 사자의 엉덩이에는 직각 삼각형을 이루는 별꼴이 있어요. 여기에 사자자리에서 두 번째로 밝은 별 데네볼라가 있답니다. 데네볼라는 사자의 꼬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태양은 사자자리를 매년 8월 7일경부터 9월 14일경까지 머물러요. 아주 더운 날씨이죠?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뜨거운 태양을 견딜 수 있는 동물은 사자뿐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사자를 놓았다고 해요. 다음으로 찾아볼 처녀자리는 전체 하늘에서 두 번째로 크기가 큰 별자리인 데에 비해 밝은 별이 없어서 눈에 띄지는 않지만 처녀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 스피카는 밝기 때문에 봄에 잘 찾을 수 있답니다. 처녀자리에 별을 쥐고 있는 팔 부분의 별을 빈데미아트릭스라고 부르는데
그리스어로 포도 따는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해 뜨기 전에 이 별이 동쪽에 떠오르기 시작하면 서양에서 포도를 따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별들이 계절을 예측하는 데 중요하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다음으로 알려드릴 별자리는 천칭자리인데요. 알려드리기에 앞서 여러분들은 천칭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천칭은 저울이랑 약간 비슷해요. 천칭이나 저울이나 모두 무게를 재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인데요. 천칭은 무게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저울이 없어 무게를 재려면 천칭을 사용했습니다. 천칭자리가 만들어질 당시에 1년은 12달인데 당시 황도상에 11개의 별자리 뿐이었어요. 태양은 황도 별자리마다 한 달씩 머무는데 별자리 하나가 모자라죠? 그래서 사람들은 황도상에 새로운 별자리가 필요해서 억지로 천칭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왜 하필 천칭자리일까요? 그건 바로 옆에 처녀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녀자리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요.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의 딸 페르세포네, 농부 이카리오스의 딸 에리고네, 그리고 천칭의 주인이자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에아, 이렇게 세 가지 추측이랍니다. 처녀자리의 주인공을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에아로 본 거예요. 법원에 가면 저울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상 다들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다음으로 볼 별자리는 정갈자리인데요. 여기 유난히 붉은 별이 보이시나요? 붉기는 하지만 화성은 아니고 안타레스, 정갈의 붉은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안타레스를 종종 화성으로 오인하기도 해서 안타레스는 화성의 라이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갈자리는 황도 12궁이기 때문에 화성이 2년에 한 번씩 안타레스 근처를 지나가요. 옛날 사람들은 이 장관을 붉은 빛깔만큼이나 불길한 징조로 여겼어요. 화성이 아레스라고 하죠. 왜 그렇게 불리는지 아세요? 붉은 행성이라서 불길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아레스가 전쟁의 신이거든요. 다음으로 궁수자리입니다. 궁수자리의 모습은 하반신은 달리는 말이고 상반신은 활을 당기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별자리의 주인공은 바로 켄타우로스 현자 케이론이랍니다. 케이론은 헤라클레스의 스승이기도 한데요. 헤라클레스가 켄타우로스 쪽과 싸우다가 쏜 독화살이 케이론의 무릎에 맞았는데 케이론은 불사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죽지 못하고 고통에 시달려야 했어요. 그렇게 케이론은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프로메테우스에게 불사의 몸을 주고 안식을 택하였고 현자 케이론의 위대함을 기리기 위해 별자리로 올려주었다고 해요. 여기 화살의 모양이 보이시나요? 여기 이 별이 화살촉인데 잘 보면 화살의 방향이 정갈을 겨누고 있어요. 천구상의 두 별자리를 보면 궁수가 정갈을 쫓고 있는 모습이랍니다. 다음으로 여기 염소 자리에 보이는 가장 밝은 별은 알게디이고 두 번째는 다비흐예요. 각각의 뜻은 염소, 도살자라는 뜻입니다. 왜 도살자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의아하시죠? 수천 년 전에는 동지점이 염소 자리에 있었어요. 동짓날은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아 태양빛이 약해져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동짓날 태양이 기운을 차리도록 염소를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별들이 이름 지어진 이유를 알고 보니 더 재미있죠? 염소 자리의 특징은 두 개에 붙어있는 삼각형 꼬리랍니다. 물병 자리는 한 소년이 물 항아리에서 물을 남쪽으로 흘리는 모습이에요. 여기 물병 쪽의 별을 사다크비아라고 하는데 아라비아 말로 행운의 별이란 뜻이에요. 아라비아 사람들이 살았던 지방은 태양이 사다크비아에 이를 때 봄이 오고 우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행운의 별이라고 생각한 거죠.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 비는 행운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외 나머지 별 또한 왕의 행운별, 행운 중의 행운별, 마시는 자의 행운별, 온통 행운이 가득한 별자리입니다. 농경사회에 물보다 귀중한 것은 없으니까요. 다음으로 물고기 자리입니다. 물고기 자리의 주인공은 아프로디테와 에로스로 아프로디테와 에로스가 괴물 티폰에게 쫓기던 도중에 물고기로 변신하여 페가수스 대사각형에서 세 번째로 밝은 별 쪽의 모서리를 중심으로 북서쪽과 서쪽으로 달아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끈은 함께 나일강에 뛰어들며 변신한 어머니 아프로디테와 에로스가 서로를 놓치지 않으려고 끈으로 이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황도의 뜻부터 황도 12궁의 특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본인 생일 별자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유익하고 재미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종대학교 물리천문학과 정채은이었습니다.